갑상선 약을 먹고 있는데도 계속 피곤하다. 이게 진짜 갑상선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검사가 잘못됐을까요? 전환이 안 돼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장을 망가뜨리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 편한 유형외과 김준영 원장입니다. 피곤하다. 이런 분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피곤하다면 땡땡땡이 원인이다.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피곤하다는 갑상선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물론 뭐 잠을 못 자서도 그럴 수도 있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정신이 복잡해서 그럴 수 있는데, 대개는 이제 갑상선의 문제가 아닌가를 이제 첫 번째 의심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갑상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으신 분들, 또 갑상선을 수술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약을 먹게 되는 경우에, 또는 치료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고 있는데도 왜 피곤하지?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해소시키려고 오늘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약을 먹고 있는데도 계속 피곤하다. 이게 진짜 갑상선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검사가 잘못됐을까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검사에서 정상이라고 하면 이제는 다른 원인들을 이제 찾아봐야지 되는 겁니다. 이 갑상선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갑상선 검사를 한다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을 갑상선이 잘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너무 이제 과다하게 만들어낸다 그러면 못 만들게 일단은 만들고요. 너무 못 만들어낸다 그러면 보충해주는 약을 이제 먹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절을 하는데요. 이 호르몬 수치가 괜찮다고 해서 다 괜찮을까? 이게 이제 또 두 번째 질문이 되는 거예요. 차가 가지 않는데 기름이 없어서 안 갈 수도 있죠. 그러면 기름을 넣었어요. 근데 또 안 가요. 그러면 엔진에 문제가 있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지 되는 거죠. 엔진에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배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가를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그 원인을 이제 찾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이 갑상선 저하를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이 갑상선 항지는 왠지 붕 떠 있는 느낌이 들고 에너지들이 많이 만들어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곤함과 거리가 조금 멀 수 있지만, 갑상선 저하는 에너지 자체를 잘 못 만들어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늘 피곤하고 힘들다. 그래서 피곤하다 그러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것 같아요 해서 검사를 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이제 실제로 떨어져 있으면은 갑상선 약을 드리는데, 이 갑상선 약은 어떤 거냐면, 갑상선 호르몬은 T4 그 다음에 T3라는 이제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이 중에 T4를 보충하는 약입니다. 그러면 T4는 뭐고 T3는 뭐냐면, T4는 약간 저장형입니다. 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로 있다가 내 몸에서 T3로 바뀌면서 T3가 이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T4는 대부분 T3로 바뀌어서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바뀌나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60%는 간에서 바뀝니다. 근데 간의 기능들 자체가 떨어져 있을 때는 T4가 T3로 잘 바뀌지 않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을 때, 만성염증이 많을 때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되게 만들어지느냐? 장에서 대부분 만들어집니다. 장도 T4가 T3로 20% 정도 바뀌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 뭐 과민 대장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소화도 잘 안 돼, 뭐 늘 가스가 차, 뭐 이런 문제들을 이제 계속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T4가 T3로 잘 안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또 20%는 기타 등등 기관에서 이제 됩니다. 뭐 콩팥에서도 일부 관여가 되고, 뇌에서도 일부 관여가 이제 되는 게 다 합쳐서 한 20% 정도 돼요. 그래서 단일 기관으로 본다면 간이 제일 전환되는데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간은 혼자서는 안 망가지고요. 얘는 굉장히 이렇게 잘 버티는 애거든요. 누군가가 자꾸 찝쩍거리면 결국은 우르르 무너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장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간이 좋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은 지방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장부터 먼저 고쳐야지 됩니다. 이 장 때문에 지방간이 생기는 거예요. 장을 고친다는 거는 음식을 바꿔야지 되는 거죠. 그 음식 중에 설탕, 밀가루, 음료수, 과일이 이제 영향을 제일 많이 줍니다. 대부분 간식이고요. 간식으로 먹어야 될 음식을 끼니로 때우는 거,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음식을 드시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장을 망가뜨리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하시면 간에 문제가 생겨요. 흔한 게 이제 지방간이지만 뭐 담낭에 담석이 쌓였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항상 뒤따르게 된다.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이 전환이 잘 안 되죠. 이 T3로 전환이 되어야지만 세포에 가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려고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호르몬만 막 잘 만들어낸다고 전환이 안 돼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혈액순환이 안 좋은 경우가 또 되겠죠.
거죠. 간이나 장 문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벌써 80%가 되잖아요. 세 번째는 혈액순환의 문제가 끼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계속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오늘은 뭐 때문에 늦게 자고 잠이 안 와서 늦게 자고 이런 수면의 문제, 이게 갑상선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게 됩니다. 이게 갑상선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외부 요인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갑상선 항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갑상선 항체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항진과 좀 연결되는 경향이 있고요. 이 두 가지는 저하랑 연결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항체들은 전부 자가 면역 항체입니다. 내 몸에서 고장난 것들을 수리를 하고 교체하는 작업을 하는 게 면역입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쓸모없는 것들, 불필요한 것들, 이상한 것들을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면역인데, 자가 면역은 멀쩡하게 쓸만한 건데 아주 잘 돌아가고 있는 세포인데 그걸 공격을 해가지고 망가뜨려 버리는 게 자가 면역이에요. 류마티스 관절염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궤양성 대장염, 크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자가 면역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이 자가 면역의 문제는 90% 넘는 확률로 장 문제와 관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 상태가 항체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이제 크게 기여를 합니다. 근데 장 상태가 나쁘면 어떻다 그랬어요? 전환이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20% 관여가 돼 있지만 이 장은 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간에서 전환되는 60%에도 영향을 주게 돼요. 장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 항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갑상선 세포를 공격하게 되면 우리가 갑상선에 염증이 생겼다, 그래서 갑상선 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저하랑 관련되면은 갑상선 저하를 염증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하시모토 갑상선 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항진과 관련되면 그레이브스 디지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항체가 생기는 거는 갑상선 세포가 공격을 받기 때문에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게 되고 호르몬을 보충하게 되고 또 보충을 하면 컨디션이 좋아질 수가 있는데요. 외부 요인들 때문에 생기는 것들은 약과 상관없이 문제들을 또 많이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외부 요인은 어떤 게 있냐면 갑상선과 제일 많이 관련되는 거는 수면이에요. 잠을 잘 못 자요. 뭐 이런 것들. 두 번째는 다른 호르몬입니다. 특히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관련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뇌하수체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뇌하수체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이제 호르몬들 중에서도 유즙 분비 호르몬이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다른 약을 먹고 있을 때, 네 번째는 일이 너무 많거나 과로할 때,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물론 스트레스는 이게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다음 여기저기 어디 아파요. 뭐 이런 이제 몸에서 생긴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이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1.5 거북목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1.5 거북목은 갑상선에 직접적으로 혈액순환을 이제 되도록 하는 거에 관여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1.5 거북목이 생기면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뭐 장, 연동 운동에도 영향을 주고 장의 혈액순환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면 장 상태를 또 나쁘게 해서 간접적으로도 갑상선의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총괄하는 곳이 바로 자율신경이에요. 자율신경 그러면 너무나 막연하고 어렵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겠지만 내 몸이 내 몸대로 저절로 돌아가지 않는다. 내가 의지한 대로 돌아가는 거는 고사하고 저절로 돌아가야지만 되는 이런 내 몸이 저절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게 고장났다. 그게 자율신경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가장 큰 문제가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고 만성염증을 계속 떠돌게 되고 그게 세포를 망가뜨리고,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이 아무리 와가지고 일 좀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도 T3를 세포가 받아들이질 않기 때문에 일을 못하고, 일을 하고 싶어도 세포가 이미 망가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일을 하지 못하고 기초 에너지 상태 자체가 계속 낮아지게 되는 꼴이 이제 되는 거죠. 여기 이제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거를 좀 더 도와줘야지 되는데 많은 현대인들이 이미 탈수 상태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 병원에서 자율신경 치료를 받고 약을 다 끊은 사례들도 있고요. 또 어떤 내과는 이렇습니다. 갑상선 저하약을 주니까 너무 항진이 되니까 또 항진약을 같이 줘가지고 이 수치를 맞추려고 이제 하는 건데, 이거는 보일러 떼고 에어컨 켜놓는 거랑 또 똑같은 효과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이렇게 이상하게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증상에만 초점을 맞추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 갑상선 세포가 어느 정도까지 기능을 하고 있다, 살아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외부 요인을
찾아봐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막연히 피곤한 게 갑상선 검사를 해보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외부 요인들은 뭐가 있나를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 내 자율신경 상태도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교정을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것이 갑상선도 살리고 내 몸도 살리고 이런 좋은 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관리하시고 잘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또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지 마시오.